함께 하실 투자 전문가 유니콘 인큐베이터의 김진아 대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새해가 되면서 유니콘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회사는 메디테크 회사인데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실 예정입니까? 네, 평가 기준은 인공지능 의료 기술의 기술성과 시장성 그리고 성장성 중심으로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딥러닝 기술을 토대로 인공지능 의료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차세대 유니콘 기업인데요. 뷰노의 김현준 부사장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신보가 지정한 제2기 혁신 유니콘 기업에 선정이 되셨고요. 그리고 국내 최초로 AI 의료기기를 상용화한 기업으로도 유명한데요. 최근 열렸던 세계 최고의 영상의학 의료기기 전시회인 RSNA에서 인공지능 의료기술과 솔루션으로 큰 호평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뷰노, 어떤 회사입니까? 네, 저희는 2014년 10월에 창업을 했고요. 첫 번째 저희 딥러닝 기술, 그러니까 AI라고 부르는 기술을 통해서 저희가 의료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의료 쪽은 사실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고 환자의 생명을 다루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조금 꺼려지는 측면이 있는데 저희가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AI 기술을 처음으로 적용을 해서 환자의 진단을 하기 위한 보조 솔루션을 저희가 개발을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AI 의료기기 허가를 받았고요. 이제 제품명 이제 뷰노메드 보네이지라는 제품으로 아이의 어떤 성장과 관련된 수골 영상, 그 손뼈를 촬영해서 AI가 자동으로 나이를 판독해주는 기술입니다. 현재 작년에 저희가 첫 번째로 이제 허가를 받고 판매를 해서 현재 우리나라에 한 수십 군데 병원에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 많은 기업들도 유사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국내 최초로 식약처 허가를 받은 AI 의료기기는 뷰노가 보유한 제품 라인업을 좀 소개를 받고 싶습니다. 의료 현장에 어떤 분야에서 의사들이 어떤 업무를 도와주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의료 영상 데이터, 그러니까 라디올로지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방사선 영상을 촬영해서 사람 몸속을 이제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영상을 가지고 AI가 이제 판독을 보조해주는 기술입니다. 보통 영상의학과에서 많이 활용을 하시게 되고요. 영상의학과는 엑스레이나 CT나 MRI 같은 영상이 들어오면 그걸 판독해서 흉부에 어떤 폐암이 있는지 아니면 치매가 우려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만든 제품들은 지금 현재 한 3개 제품이 허가를 이미 받았고요. 흉부 엑스레이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병변들을 찾아주는 뷰노메드 체스트 엑스레이, 그 다음에 좀 전에 설명을 드린 이제 아이의 성장과 관련돼서 뷰노메드 보네이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어떤 치매와 관련돼서 브레인 MRI를 촬영하면 그걸 토대로 해서 치매 우려를 알려주는 딥브레인이라는 제품 3개를 지금 제품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들은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주로 이제 대학병으로 치면 환자가 너무 많은데 이거를 제대로 판독할 수 있는 의료진이 수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솔루션이 같이 의사와 함께 그 판독을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놓치는 부분들이 없게 해주기도 하고 그다음에 판독의 정확도나 속도를 높여주는 것들도 지금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의료 AI는 인류의 건강과 직결된 분야인 만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쟁사의 현황 또는 경쟁사 대비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경쟁 우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가 아까 2014년도에 창업했다고 그랬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AI 이런 비슷한 류의 그 일을 시작한 지가 딱 그 시점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첫 번째로 했던 회사들 중에 하나이고요. 미국에 있는 엔네틱이라든가 이스라엘의 지브라 메디칼 비전 이런 회사들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개 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저희 회사의 강점은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국토가 작은 데 비해서 중요한 큰 병원들이 굉장히 밀집되어 있습니다. 흔히 탑5, 탑10 병원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병원들이 데이터를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고 다양한 병증의 환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국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스라엘 대비해서 최단 시간에 가장 많은 데이터를 확보를 해서 그걸 가지고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기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토대로 5년 전부터 이제 개발을 해서 지금은 사실 저희가 이제 글로벌하게도 아까 소개해 주신 RSNA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이제 의료 영상 학회입니다. 그쪽에서도 저희가 가장 메인으로 저희 제품들을 전시했을 정도로 지금 이제 글로벌하게도 이제 한국 회사들이 인정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자체의 딥러닝 엔진을 보유한 그 의료기기 인공지능 기업이라는 점이 상당히 돋보이는데요. 현재 그 도입 현황하고 또 그 실제 의료 현장에서의 효과 그리고 의료진들의 만족도도 궁금합니다. 저희가 이제 다른 회사들이랑 좀 차별화된 점이라고 하면 그 흔히들 AI라고 하면 그 딥러닝을 만드는 어떤 학습하는 프레임워크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들이 만들어놓은 오픈소스 기반으로 대부분 회사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5년 전에 창업할 당시부터 사실 저희가 자체 만든 뷰노넷이라는 딥러닝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다 저희 자체 AI 엔진으로 이제 학습을 했던 기술들이고요.
그렇게 해서의 장점은 뭐냐면 사실은 이제 AI로 만드는 제품들이 흔히들 이제 기능은 잘 동작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서버라든가 비싼 장비에서는 잘 돌아가지만 의료기기 장비들, 엑스레이나 뭐 CT나 이런 장비에 집어넣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어요. 반면에 저희가 만든 제품들은 저희 엔진을 쓰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그 코어 레벨까지 다 커스터마이징을 해서 최적화를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굉장히 경량화된 모델로 공급사들한테 이제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회사들도 저희의 그런 장점에 뭐 이런저런 협력을 타진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제품들을 임상 현장에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이 이제 클라이언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 저희가 임상 논문을 계속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뭐냐면 진단의 정확도가 한 최소한 10%에서 20%까지 향상이 되는 걸 확인하였고, 반면에 그 판독 시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도 평균적으로 한 40%에서 50% 정도 그 단축시킨 효과들을 저희가 그 임상 효과를 보고 있고, 이것 때문에 의료 현장에서 선생님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으십니다. 그럼 앞으로 확장성과 성장 가능성을 토대로 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의료 AI 경우에 양질의 의료 데이터를 확보하고 안정성을 임상 검증하는 이런 과정들이 관건일 텐데요. 이를 위해서 의료기관이나 업체 협업 어떻게 진행 중이십니까? 네, 보통 우리나라가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그런 이제 연구를 같이 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뭐 규제 이슈라든가 이제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이슈도 뭐 분명히 있지만요. 사실은 그게 뭐 미국이나 유럽 대비해서 더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들 가지고 저희가 뭐 큰 병원들, 예를 들면 서울대병원이나 서울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랑 협력하기가 사실은 굉장히 뭐 저희가 생각할 땐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사실은 의사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이십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경쟁을 그동안 늘 연구적인 경쟁을 해왔던 것들이 몸에 배어 있으시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가 어떤 문제에 대해서 데이터를 같이 수집을 해서 뭐 AI를 가지고 뭘 만들어 봅시다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반응, 그분들의 어떤 의지는 굉장히 높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에서 저희가 뭐 지금 현재 어떤 공동 개발하고 있는 기관들은 한 15개 정도 국내 상급 병원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늘려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거꾸로 병원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저희한테 같이 개발을 하자고 이제 제안을 주신 정도로 그런 환경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 한 5개 정도 제품이 나오고 있지만 뭐 그 이상이 계속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허가를 받은 제품 외에도 다른 제품 라인업도 준비하고 있는 게 있으시죠? 네네네. 지금 뭐 3개를 허가를 받았고요. 지금 임상시험을 4가지 정도 제품을 임상시험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2가지는 임상시험이 완료가 돼서 아마 다음 달에 출시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인 이제 의료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뭐 저희가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일단 시급성이 높은 것 위주로 또한 이제 사업성이 있는 것 위주로 계속 파이프라인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 어느 정도 암의 발병률 이런 부분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런 기술들이 좀 더 해외에서 매력적일 것 같아요. 해외 진출 계획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현재 지금 이제 뭐 해외 진출은 한 1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지금 전 세계 한 15개국가 정도와는 이제 파트너십이 돼 있어서 저희의 제품을 판매해줄 이제 파트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뭐 우리나라에서 만든 제품을 현지에서 검증을 한 번 더 하고요. 그다음에 현지 인허가를 받는 식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럽의 CE도 벌써 한 5개 제품을 아마 다음 달에 허가를 완료할 예정이고, 뭐 일본이나 또 미국에서도 허가 진행 중인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국내는 워낙에 시장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만든 기술을 토대로 해서 저희가 해외 진출에 이제 1년 전부터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 앞으로 궁극적으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전략은 어떻게 구축하고 계신가요? 네, 그 뭐 글로벌 진출과 맞물려 있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국내 기반으로 국내 수요를 얻어서 만든 제품들도 있지만 또 현지에 가면 동남아라든가 뭐 일본, 중국에 가면 그 나라에 맞는 또 시급성이 있는 문제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들은 저희가 이제 국내에서 그동안 5년간 해왔던 기술, 그다음에 이제 병원 파트너십을 토대로 해서 현지에서 뭐 동남아나 특정 국가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결핵이라든가 이런 걸 시급하는 것들이 있으면 저희가 그걸 최단 기간에 개발을 하거나 국내에서 만든 것들을 현지향으로 이제 조금 검증을 해서 빠르게 출시하는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AI 의료 쪽에서는 앞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국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저희가 해외, 아직은 저희와 경쟁할 수 있는 만한 인프라가 충분히 없는 환경에 들어가서 저희가 그 시장에도 선두가 되기 위해서 지금 전략을 짜고 있는 중입니다. 네. 2014년에 사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셨잖아요. 의료 AI 분야가 당시만 하더라도 상당히 생소한 분야였었는데 이런 그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또
또 조직을 또 이끌어가기도 또 어렵고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움 어떻게 극복하셨습니까? 뭐 정확한 지적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걸 한다고 그랬을 때 뭐 시드나 시리즈 A 투자도 조금 뭐 녹록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에 대해서 잘 이해도가 그 당시에는 많지는 않았고요. 저희가 AI를 조금 더 앞서서 이렇게 소개를 하다 보니까 딥러닝이 뭔지 AI가 뭔지를 좀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내부 조직원 입장에서도 사실 그런 좀 챌린지들이 있었지만 저희가 허가를 받기 전까지 실제로 병원과 협력하면서 저희가 만들었던 기술의 가치는 내부적으로는 훨씬 먼저 봤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 병원과 협력을 할 때 뭐 정삭이라고 판독이 끝난 데이터들을 이제 그 해당 병원의 연구진과 저희 기술을 적용해서 한번 돌려봅니다. 그럼 그 중에서 꽤 높은 비율의 비정상들이 발견이 돼요. 사실은 그분들은 병원의 일반적인 현재 병원 시스템에서는 정상으로 본인이 알고 끝났을 문제지만 AI가 적용됨으로써 그런 것들을 조기에 더 잡아낼 수 있다는 것은 저희 내부 조직원들은 벌써 한 3, 4년 전에 그걸 확인하고 있던 상태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봤던 근거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이거는 반드시 의료 시스템에 필요할 거고 인정을 받을 거라는 뭐 나름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최종 평가를 해볼 텐데요. 대표님 그 뷰 같은 경우 상당히 성장한 기업으로 보이는데 투자 단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투자 단계는 프리-IPO로 보여집니다. 네, 이 프라이팬은 거의 뭐 상장 시점이라는 얘기인데 네. 어떤 기준이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우선은 그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기술 가치 부분하고 또 성장성하고 시장 전반적인 규모, 실질적인 현재 그 성과들을 종합적으로 그 평가해 보았습니다. 김현준 부사장님 오늘 평가 내리신 소감과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에 대해서 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뭐 좋은 평가를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고요. 저희가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조금씩 좋은 평가를 받고 저희 회사도 조금씩 규모가 커지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옛날엔 불가능했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지금 막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뭐 대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만들었던 기술이 옛날에는 이건 안 될 거야라고 생각했던 기술들이 하나둘씩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AI의 어떤 발전 속도는 굉장히 그 제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앞으로의 글로벌 확장에 대한 계획도 있고 저희 내부 조직의 어떤 그 외적 그 양적인 성장도 계획을 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런 체력을 지금 쌓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가 뭐 대외적으로도 알리는 일, 이 기술에 대해서 뭐 병원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잠재적으로 이 1차적인 그 효과를 받게 될 환자, 저희 일반적인 고객들이죠. 일반 사람들도 이런 걸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 홍보라든가 그 인식률 제고에 대한 그 노력들을 많이 할 계획이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글로벌 의료 인공지능 전문 기업으로 성장하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